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사남님.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현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10년물 금리가 TO로 오르면서 현재 4.53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 또 오늘 0.5%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수익률 상승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어닝을 발표했던 타겟 같은 경우 실적 부진과 연간 전망 하향으로 인해서 6% 급락하기도 했으며 소비재 관련된 물품들이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닝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내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주가에 하방 압력 넣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에 대한 요인을 좀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뉴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원유 재고와 그리고 보우만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평소 같으면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던 만큼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과연 움직임의 변화가 있을지 주요 포인트가 될 예정이다라고 접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세 가지 뉴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에서 오늘 사이트 관련한 공제안이, 세금에 대한 공제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화당 내에서 사실 반발이 이성이 되고 있었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디어 합의에 이르면서 주지방세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인상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지방세 공제 한도를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높이기로 합의를 이루는 가운데 안에서 세부 내용은 공제 한도를 4만 달러로 인상하면서 동시에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개인 납세자와 공동신고하는 부분 모두 동일 한도를 적용하게 되게 되면서 일단 감세안의 첫 반을 띄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과 뉴저지 고세율 지역 의원으로 구성된 살트 코커스는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의원들은 소득 한도를 더 높이거나 축소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 중이고요. 또한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들은 살트 공제 인상으로 인한 세금 감면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이번 합의에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21일 새벽 1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이번 살트 공제 합의를 포함한 경제 법안이 곧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글로벌 소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관세를 상쇄하기 위해서 글로벌적인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관세 부담을 글로벌 시장 전체로 분산하려는 글로벌 소매 기업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버켄스톡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초반의 글로벌 가격 인상으로 미국 내의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판도라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중심의 인상과 글로벌 분산 인상을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컨설팅 업체 시몬쿠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을 미국 외 지역에도 소폭 전가하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소매업체들에게 미국 내에서의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흡수하라고 강하게 압박해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당초 관세 인상 표시 계획을 철회한 후에도 백악관의 비판을 받았으며 월마트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을 언급했다가 트럼프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는 전략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를 자극할 수 있으며 현재 잉글랜드은행과 ECB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의 가격 책정이 미국 외 지역, 특히 유로존 등에서 장기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을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ECB 총재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내 기업들에게 경고를 내놓은 상황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또한 미시간대의 제이슨 밀러 교수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시장에서 인상폭을 늘려서 미국 내 인상폭을 줄이려 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몇몇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요.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관세가 미국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미국의 지역에서는 가격이 올리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타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 심리 위축과 소매업체의 타겟이 전반적으로 마진율 악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됐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소유하고 계신 기업 중 하나인 울프스피드가 파산 신청 준비 소식으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울프스피드가 몇 주 안에 챕터 11 신청을 준비 중이다라는 뉴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울프스피드는 이미 주가가 올해 들어 53%가량 하락한 상태였는데
WSJ 보도 이후 수요일 잠정 거래에서 이미 주가가 56%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는 다수 채권자의 지지를 얻어 챕터 11을 통해 부채 구조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미 울프스피드는 법정 밖에서의 자발적 부채 구조 조정 제안은 이미 거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울프스피드의 부채가 65억 달러이며 3월 말 기준 현금 보유액이 13억 달러에 불과하다 보니 회사는 5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를 했고 부채 구조 조정 파산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울프스피드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필수적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칩 부품 생산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로부터 하방 압력을 받게 되게 되면서 2024년 10월 미국 정부로부터 칩 섹터를 통해서 1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상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소식 속에 울프스피드 현재 약 70%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저희는 소매 업체들의 가격 인상 기조도 앞으로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